자, 이제 여러분을 자아를 넘어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서라는 감성적인 여정으로 안내할게요. 이야기처럼 펼쳐지는 이 글을 통해 정체성 너머의 해방을 함께 찾아보아요. 1. 나라는 환상의 이야기.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나는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을 이해하는 근간이 되죠. 하지만 이 나는 과연 진짜 나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는 사실 여러 가지 기억과 경험, 그리고 사회적 조건들이 모여 만들어진 복합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 친구, 사회로부터 받은 인정을 통해 형성된 이미지, 그리고 자신이 믿는 가치관과 신념이 모두 얽혀 있죠. 여기에 SNS 속 좋아요, 수나 타인의 평가 같은 외부 요소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나를 확인하고 싶어 하고 인정받으려 애쓰며 그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는 본질적인 자아가 아니라 일종의 마스크 혹은 가면에 가깝습니다. 진짜 나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가면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세상에 드러냅니다. 문제는 이 가면이 너무 견고해져서 우리가 그 자체로 나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이 착각이 바로 우리 마음의 고통과 불안, 그리고 자유롭지 못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라는 환상이 강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불안을 겪고 타인의 시선에 민감해지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라는 질문에 답하려 애쓸수록 정작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서 점점 멀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마주합니다. 즉, 나라는 가면이 허상임을 알게 되면 그 가면에 얽매이지 않고 더 넓은 자, 즉 본래의 자유로운 자신으로 나아갈 길이 열립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구속하는 과거의 기억과 고정관념,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결국 나라는 환상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 그 어떤 외부 인정이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해방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위, 마스크 해체, 자아 방어의 그림자.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차분한 사람이야.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실패하면 안 돼. 이처럼 스스로를 정의하는 문장들은 우리 정체성의 핵심이자 삶을 살아가는 틀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정의들은 종종 진짜 나를 가리는 마스크, 즉 심리적 방어막이 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업데이트하는 이유.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며 타인의 기대와 평가에 적응하기 위해 자아를 계속해서 조종하고 꾸밉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더 유능해 보이려고, 더 멋진 사람처럼 보이려고 자아를 조금씩 업데이트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자아상은 점차 고정된 틀이 되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 틀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자기 방어에 쓰게 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가 내 약점을 건드리면 당황하거나 화를 내고, 누군가가 나보다 앞서 있는 듯 보이면 비교하며 마음이 요동치고, 실수했을 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며 부정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반응은 자연스럽지만 동시에 우리 내면의 갈등과 불안을 키우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방어적 자아의 그림자 관찰하기. 우리가 자아에 집착할수록 반대로 그 자아가 위협받을 때 더 큰 방어적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가장 필요한 태도는 판단 없는 관찰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 질투가 올라온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려 애쓰기보다는 아, 나 지금 또 비교하고 있구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스크를 해체하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추려 했던 감정들, 인정하기 어려웠던 모습들을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을 통해 자아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 관찰은 해방의 첫 걸음. 이러한 자기 관찰은 단순한 마음의 공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질을 바꾸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자신의 감정 반응을 마주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자아의 방어벽에 금을 내기 시작하고 그 틈 사이로 진짜 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방어하지 않아도 괜찮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은,
늘 바뀌고 흐르는 감정과 생각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자유롭고 유연한 내면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3. 너머를 엿보다 존재의 새로운 가능성.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자아라는 구조는 마치 안경과도 같습니다.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며 자신을 바라보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안경이 뿌옇고 좁은 시야를 만든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기 시작하죠. 내가 진짜로 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자아를 넘어서면 어떤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 아닌 것이 아니라 나일 수 있는 것을 보기. 많은 사람들은 자아를 초월한다고 하면 마치 나를 지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자아의 필터를 잠시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몰랐던 더 넓은 나, 더 깊은 나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과거의 기억이나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내가 이렇다는 고정된 이미지가 아닌 내가 될 수도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바꾸려는 변신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던 가능성을 드러내는 해방입니다. 마음챙김, 존재, 그리고 급진적 수용. 그 길을 비추는 실용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존재의 인식, 마음챙김, 그리고 급진적 수용 같은 개념들이죠. 예를 들어 아주 단순한 명상 속에서도 나는 지금 이곳에 존재한다 라는 한 문장을 깊이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감각은 생각보다 훨씬 크고 근원적인 존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누구인가를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충분하다는 깊은 신뢰가 깃드는 것이죠. 내면의 자유는 은밀하게 삶을 바꾼다. 한 작가의 짧은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매일 자기를 비난하던 내면의 목소리를 조용히 지켜보며 괜찮아, 너는 지금 있는 그대로 충분해 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연습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의미하게 느껴졌지만 어느 날 문득 그는 타인의 시선에 덜 흔들리고 자기 삶에 조금 더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면의 자유란 그런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즉각적인 변화처럼 보이지 않지만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삶의 결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이제 자아라는 구조를 벗어난 자리에서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하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무한한 가능성을 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너머를 엿보는 순간 우리가 만나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4. 부담 없는 삶을 받아들이다. 자아를 초월한 삶은 어떤 거대한 영적 완성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삶의 긴장이 조금씩 풀어지고 부드러워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주먹을 서서히 펴듯이 자신을 향한 강박과 타인을 향한 비교에서 조금씩 노연하는 여정이죠. 진정한 연결의 시작. 자아가 약해질수록 타인과의 관계는 더 진실해집니다. 나를 어떻게 볼까? 라는 불안이 줄어들면 우리는 상대의 말에 더 집중하고 감정에 더 공감하게 됩니다. 이때 생기는 연결은 억지로 맺는 관계가 아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관계입니다. 두려움이나 방어가 빠진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짜 마음을 주고받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두려움 없는 용기. 자아는 종종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려 하지만 그 보호가 지나치면 삶은 너무 좁아집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불안, 나약하게 보일까봐 조심하는 태도들. 하지만 자아의 집착이 느슨해질수록 이런 두려움은 점점 약해지고 해야만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해보고 싶다는 자연스러운 의지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력하지 않는 용기, 억지로 만들어낸 용기가 아닌 속에서 자연스레 흘러나오는 자유로운 추진력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창의성. 많은 이들이 창의성을 무언가를 해내는 능력으로 착각하지만 진짜 창의성은 자아의 필터가 거친 빈 공간에서 피어납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문장이 떠오르고 멍하니 걷다 떠오른 아이디어가 놀라울 정도로 본질을 꿰뚫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닌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표현들. 이 모든 것이 비워낸 자리에서 피어나는 창의성의 결과입니다. 자아의 짐을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진실하고 신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일상 속 작지만 깊은 실천. 이 여정을 실천으로 옮기려면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 5분의 일기 쓰기. 오늘 나를 괴롭힌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그냥 적어보세요. 분석하지 말고 다정하게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짧은 명상 한 번.
눈을 감고 숨을 느끼는 2분만으로도 자아의 분주한 움직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비판을 알아차리기, 또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비판의 힘은 약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잘해야 한다는 생각조차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지기 위해 이 여정을 걷는 게 아니라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위해 이 길을 걷는 것이니까요. 자아를 초월한 삶은 모든 게 대단히 바뀌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라 자신을 덜 억누르고 덜 평가하며 덜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짜 자유, 진짜 나,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진정한 자유의 부름. 더 이상 채우지 않아도 되는 삶.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무언가를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위치, 더 나은 자신.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자유로워지는 순간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필요 없어 하고 내려놓을 때입니다. 자유는 비움에서 온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삶,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불안하지 않은 상태일지도 모르죠. 그런 자유는 아주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은 어느 오후, 실수 앞에서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은 어느 저녁,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한 어느 날, 그건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는 탐구, 멈추지 않는 질문. 이 자유는 어디론가 도달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순간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자아의 모습에 갇혀 있는가?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이 생각,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지금 이 감정은 과거의 믿음에서 왔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의 진짜 느낌인가? 이런 질문들은 때때로 아프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씩 자신을 규정짓던 낡은 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용기. 자유는 단지 무엇을 버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나를 향해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내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 노력하지 않고도 빛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주 지금의 나에 너무 익숙해서 그 너머에 있는 존재의 가능성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가능성에 열릴 것인가. 마무리. 해방은 되는 것이 아니라 벗는 것. 진정한 자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생각을, 타인의 시선을, 과거의 상처를, 내가 만든 자아의 틀을 하나씩 벗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처음으로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워했던 어떤 상태, 자연스럽고 고요하며 본질적인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삶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때입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존재하고 있어. 이 여정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멈추지 않는 마음, 열린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어나는 자유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정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서 함께 이 이야기를 이어가요. 여러분의 처음 느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글이 내게 말을 건 듯 했어요. 라는 한 줄이 우리 모두의 다음 장을 열어주는 작은 시발점이 될 거예요.